조만간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는 청년 후보를 만나다 청년 당당 원정대. 오늘은 강남병의 김한규 후보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병 지역, 그러니까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듣기만 해도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역이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강남 워크맨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전의 남자 김한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이나 스펙들을 보면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야? 경력만 봐서는 보수당 후보인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제가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나 정견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하고 딱 부합하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험지라고 얘기하지만 반전의 남자, 반드시 승리하는 반전의 남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반전의 남자 김한규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전의 남자.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후보님의 양력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거기에 국내 최고의 로펌이죠. 김앤장의 변호사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 또 이른 나이라는 또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조금은 이른 나이에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다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법조인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쌓고 나서 50대, 60대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벌써 16년 동안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고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제2의 인생을 정치인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사실 당을 선택하는 것은 약간 종교로 보면 모태 신앙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이제 밥상머리에서 같이 교육을 받거나 얘기를 하면서 제 어떤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일궈낸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한 2, 3년 전쯤에 정말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이 좋은가 아니면 보수당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정견을 쭉 보니까 제 생각하고 되게 이제 맞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라든지 복지, 인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도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감성적으로 생각해도 민주당이 저한테 딱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 그야말로 딱이다라는 판단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환경, 복지, 경제까지 정강 정책들을 다 뒤져보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 당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병 이 지역에 출마하시기까지도 아마 우여곡절이 많았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강남병 지역에 혹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전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강남병은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신설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지난번에 안타깝게 당선이 되지 못했고요. 이 지역은 사실 이은재 의원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네,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세요. 네, 사퇴 요정 이은재 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는데요. 민주당 후보로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선거인데 반드시 좋은 결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 불리는 이 강남병 출마까지 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강남병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거구가 조정돼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랬군요. 이 지역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구들이 많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제 선거구가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좀 이 지역에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험지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도곡동 타워 팰리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렇죠. 삼성동의 아이파크,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뭐 레데펠이라고 불리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미도 아파트, 뭐 음마 아파트 이렇게 그렇죠. 다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좋은 후보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지역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를 정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어려운 곳이고 험지인데 예. 청년으로서 한번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저도 고민을 했고, 그래도 청년이 아니면 이런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도전해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잡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예. 반드시 승리해서 예. 저 자신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또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야말로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병.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말 청년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이 스토리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그러면 이 강남병 지역 다니면 적지 않은 보수적인 또 분위기가 있을 텐데 분위기 실제로 어떠세요? 보수적이죠. 예, 그런가요? 보수적인 분이고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예.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지역에 계신 이제 유권자들의 성향이 네. 제가 봤을 땐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 보수.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면 예. 얘기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단순히 그냥 민주당을 또는 뭐 현 정부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 나름대로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고, 제가 그 부분들에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 지역이 무조건 보수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민주당을 선택했던 우리 김한규 후보처럼 합리적 보수 주민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나요? 사실은 예. 단순히 정책을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고 그렇죠. 이 지역만의 특수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 네네. 어떻게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당이라든지 정부에 네. 말씀드리고 실행을 해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을 만한, 특히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동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맞춤형 공약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세금 부분,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재건축, 또 세 번째는 교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종부세를 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종부세를 내는 거에 부담이 없겠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사는데 예전부터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본인들은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본인이 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떠나야만 가능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강남 지역, 서초 지역, 그다음 송파 지역, 그리고 용산, 분당 이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 종부세 중에서 특히 1가구 1주택 투기 예. 목적이 아닌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좀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차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야당하고도 논의를 해서 네. 한번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재건축 부분은 이 동네 재건축이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저층형 아파트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 동네는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많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파트 부동산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네요. 왜 그러냐면 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 가격만 비싸지 들어가 보면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고 주차 여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 피해를 이제 입고 있는 이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시급하게 재건축을 이제 승인해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서울시와 그다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예, 마지막 한 교육 가지. 예. 대치동에 왜 와서 살까요? 사람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열망, 자식들을 잘 키워내겠다, 자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열망으로 이제 이 지역에 와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에서 살면서 애들 등하교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이제 목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희생을 하면서 애들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예. 열망인데 근데 이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삶이 없어지는 게 이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애들 뒷바라지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예. 그래서 뭔가 단순히 스펙 쌓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취업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직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쌓는 스펙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제 공약집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이 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겠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뭐 하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로서 16년째 일을 하면서 최근에는 준법 경영 분야,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도 부르죠. 예. 그 분야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맨날 이제 문제되는 게 뭐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가 사전에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하는 일보다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서 구속만 피하고 처벌을 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준법 경영,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조금 뒤처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법 경영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법과 예. 제도를 정비하고 그런데 노력을 들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있을 때 문제가 아닌데 해외로 진출했을 경우에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으면 예. 상당히 사업하기가 힘들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은 회사하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이런 사실을 아직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쌓은 경험, 이 로펌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예.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법 제정을 떠나서 이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그렇습니다.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7번째 질문입니다. 법조인이시죠. 그렇지만 네. 또 법조인으로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남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특정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사건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권력은 이제 집중이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부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앙정보부, 뭐 안기부, 네. 국정원 권력의 흐름들이 쭉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권력의 속성상 스스로 견제하고 스스로 이거를 억제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이미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충실한 시행만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공수처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6개월 후 또는 1년 반 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예. 상당히 유예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국회 때 만약에 이제 다수당이 바뀌게 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 뒤집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21대 총선에서도 이 검찰의 개혁을 또 검찰에 대해서 균형과 억제를 하려는 세력들이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이 총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균형과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총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청년 당당 원정대가 왔다라는 네. 거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전국에서 김한규라는 이 청년 후보를 지지하려고 여기저기서 모였는데요. 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청년 당원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당원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순간 이렇게 울컥하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당에 대한 헌신, 애정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동대문의 이제 장경태 후보라든지 그렇죠. 대학생 위원장인 전용기 후보라든지 네. 이렇게 비례대표 또 공천을 받고 이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에서 헌신하는 당에 입당을 해서 스스로 입당을 해서 되게 꾸준히 일을 한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예. 영입 인재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외부에서 인재들이 와서 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한 청년 당원들이 좋은 이제 길을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당을 위해서 헌신한 청년 당원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저는 제가 혹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들 만들고 제도가 아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꿈을 또 당원이 아닌 일반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김한규 후보가 누군지를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전의 남자, 반전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고 믿고요. 함께 화이팅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반전의 남자 김한규 화이팅! 화이팅!